저는 최서진입니다. 이 여자가 저를 산속에 버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장이라고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안내 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들 편하게 받아보세요. 나는 그냥 짐이구나. 아버지도 이젠 날 보지 않아.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최서진은 대저택 2층 구석방에서 매일을 보냈다. 휠체어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창밖을 향했다. 봄이 오면 벚꽃이 피었고 여름엔 초록이 우거졌으며 가을엔 낙엽이 쌓였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렸다. 그렇게 계절만 바뀌었다. 서진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아침 6시 가정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인사도 없이 커튼을 열고 침대 옆 테이블에 식판을 놓았다. 죽 한 그릇, 반찬 2가지, 물 1컵. 가정부는 서진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저 일과를 처리했을 뿐이었다. 문이 닫혔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죽을 한 숟갈 뜨는데 10분이 걸렸다. 그는 먹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전 10시 간병인이 들어왔다. 서진을 휠체어에 옮겨 앉히고 세수를 시켰다. 옷을 갈아입혔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간병인은 서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일을 마치면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나갔다. 그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지 서진은 알 수 없었다. 문이 닫혔다. 다시 고요만 남았다. 오후 1시 기사가 서진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향했다. 일주일에 3번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다. 뛰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서진은 그들이 부러웠다. 병원 재활의학과에 도착하면 치료사가 그의 다리를 주무르고 스트레칭을 시켰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치료사는 늘 같은 말을 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후 4시 집으로 돌아왔다. 서진은 다시 휠체어를 타고 자기 방으로 갔다. 창가에 멈춰 섰다. 저택 정원이 내려다 보였다. 정원사가 장미를 가꾸고 있었다. 새들이 날아다녔다. 구름이 흘러갔다.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데 서진만 멈춰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뼈만 앙상한 손. 근육은 빠지고 피부만 남은 손. 이 손으로 한때는 골프채를 잡았고 서류에 사인을 했으며 악수를 나눴다. 이제는 숟가락 하나 제대로 쥘 수 없었다. 오후 5시 아버지 최명우 회장이 들어왔다. 일주일에 1~2번 정도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서진의 심장이 뛰었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 섰다.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도 고생했다. 그게 전부였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몸을 돌렸다. 몸조리 잘해라. 문이 닫혔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저녁 6시 다시 가정부가 왔다. 저녁 식사를 놓고 갔다. 서진은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먹고 싶지 않았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저택 아래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새어머니 윤자와
이복 동생 도경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들. 서진이 없는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 밤 10시.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생긴 얼룩이었다. 서진은 그 얼룩을 세며 잠들곤 했다. 오늘도 똑같았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었다. 모레도, 1년 후에도. 서진은 생각했다. 이게 삶인가? 숨만 쉬는 게 삶인가? 그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졌다. 가족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조차. 이 방은 감옥이었다. 침대는 관이었다. 서진은 살아있는 시체였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서진은 한때 새온물산의 장남이었다.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3년 전 그날 밤 빗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끝났다. 차가 미끄러졌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서진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더 이상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사고 이후 회사는 요동쳤다. 후계 구도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새어머니 윤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친딸 도경을 앞으로 내세웠다. 도경은 똑똑했고 건강했으며 말도 잘했다. 이사회는 서서히 도경 쪽으로 기울었다. 서진은 그 모든 과정을 침대에 누워 지켜봐야 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이. 그렇게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서진은 점점 잊혀졌다. 회사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다. 가족은 그를 2층 방에 두고 아래층에서 살았다. 서진은 유령이 되었다. 숨은 쉬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는 매일 밤 천장의 얼룩을 세며 기도했다. 제발 내일은 다르게 해주세요. 하지만 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과 똑같았다. 새벽 4시. 서진은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눈을 떴다. 가정부가 올 시간이 아니었다. 간병인도 아니었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둘이었다. 남자들이었다. 서진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두 남자가 침대로 다가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윤곽만 드러났다. 한 남자가 서진의 팔을 잡았다. 다른 남자가 다리를 들었다. 그들은 서진을 들어 올렸다.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왜 이러는 건가?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남자들은 서진을 휠체어에 앉혔다.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어 방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남자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했다. 휠체어를 들어 내려갔다. 서진은 흔들렸다. 숨이 막혔다. 2층, 1층, 그리고 현관. 현관문이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서진을 차에 태웠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다. 차 문이 닫혔다.
시동이 걸렸다. 차가 출발했다. 서진은 창밖을 보려 했지만 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눈만 굴릴 수 있었다. 차는 저택을 빠져나갔다. 정문을 지났다. 경비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된 것처럼 차는 도심을 벗어났다. 가로등이 점점 줄어들었다. 건물이 사라지고 나무가 늘어났다. 서진은 시간 감각을 잃었다.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다. 차체가 흔들렸다. 서진의 몸도 흔들렸다. 그는 눈으로 묻고 싶었다. 어디로 가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길이었다. 차는 산 깊숙이 들어갔다. 나무가 우거졌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차는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멈췄다. 엔진이 꺼졌다. 고요가 찾아왔다.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뒷문을 열었다. 서진을 다시 휠체어에 옮겼다.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흙길이었다. 휠체어 바퀴가 울퉁불퉁한 땅을 지나며 덜컹거렸다. 서진의 몸이 흔들렸다. 나무 사이로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었다. 얼마나 갔을까? 건물이 보였다. 낡은 오두막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지붕이 기울어진 오두막. 남자들은 오두막 앞에서 멈췄다. 한 남자가 오두막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풍겼다. 다른 남자가 서진을 오두막 안으로 밀었다. 바닥은 나무였다. 삐걱거렸다. 창문은 깨져 있었다. 구석에 낡은 침대가 하나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남자들은 서진을 침대 옆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서진은 눈으로 애원했다. 가지 마세요. 날 여기 두고 가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떠났다.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서진은 혼자 남았다. 오두막 안은 냉기가 돌았다. 햇빛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다. 서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전기 스위치가 보였다. 작동할 리 없었다. 수도꼭지도 보였다. 녹이 슬어 있었다. 물이 나올 리 없었다. 음식도 없었다. 물도 없었다. 사람도 없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이해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이곳에 버렸다는 것을, 아마도 새어머니 윤자, 아마도 그녀의 지시. 서진은 장애물이었다. 도경이 후계자가 되려면 서진이 사라져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다. 사고처럼 보이게, 실종처럼 보이게. 해가 떠올랐다.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세상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서진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배가 고팠다. 목이 말랐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앉아 있었다. 기다렸다.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해가 중천에 떴다. 오두막 안은 후덥지근했다. 서진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목은 바짝 말랐다.
입술이 갈라졌다. 배에서 소리가 났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 마실 것도 없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되었다. 서진은 휠체어를 움직여 보기로 했다. 팔에 힘을 주었다. 바퀴를 돌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휠체어가 움직였다. 그는 오두막 문 쪽으로 갔다. 문고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몇 번 시도 끝에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밖은 눈부셨다. 오두막 앞은 작은 공터였다. 풀이 무성했다. 공터 너머로 숲이 보였다. 서진은 휠체어를 밀어 공터로 나갔다. 바퀴가 흙을 밟았다. 울퉁불퉁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길이 있었다. 남자들이 왔던 길. 하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다. 너무 멀었다. 너무 험했다. 서진은 반대 방향을 보았다. 숲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보였다. 그는 그쪽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바퀴가 돌을 밟으며 덜컹거렸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저 움직이고 싶었다. 가만히 앉아 죽고 싶지 않았다. 오솔길은 경사가 있었다. 내리막이었다. 휠체어가 점점 빨라졌다. 서진은 브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휠체어는 굴러갔다. 나무를 스쳤다. 돌을 넘었다. 서진은 균형을 잃을 뻔했다. 그때 길이 끝났다. 갑자기 앞이 트였다. 낭떠러지였다. 휠체어는 낭떠러지 끝에서 멈췄다. 바퀴 하나가 허공에 떠 있었다. 서진은 숨을 멈췄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계곡이었다. 깊었다. 바위가 보였다. 물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조금만 더 나갔으면 떨어졌을 것이다. 조금만 더. 서진은 휠체어를 뒤로 빼려 했다. 하지만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다. 돌에 걸렸다.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소용없었다. 휠체어는 꿈쩍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앞으로 밀렸다. 중력 때문이었다. 서진은 패닉에 빠졌다. 눈이 커졌다. 숨이 가빠졌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서진은 낭떠러지 끝에 그대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었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이게 끝인가?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불빛이 보였다. 서진은 눈을 떴다. 손전등이었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불빛이 흔들렸다. 가까워졌다.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뭐 하세요? 위험해요. 여자 목소리였다. 급했다. 다급했다. 발소리가 빨라졌다. 그리고 누군가 휠체어를 뒤에서 잡았다. 힘껏 뒤로 당겼다. 휠체어가 움직였다. 낭떠러지에서 멀어졌다. 안전한 곳으로 왔다. 서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손전등 불빛이 서진의 얼굴을 비췄다. 여자가 헐떡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어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머리는 짧았다.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서진을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말을 못하시는구나. 휠체어도 타시고. 여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두막을 발견했다. 저기 계셨어요? 혼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기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어떻게 혼자?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다.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여자는 안을 살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했다. 그녀는 배낭을 벗었다. 안에서 물통을 꺼냈다. 서진에게 건넸다. 일단 물부터 드세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통을 받았다. 뚜껑을 열 수 없었다. 여자가 열어주었다. 서진은 물을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의 감촉. 차갑고 시원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여자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서진은 물을 다 마셨다. 여자는 배낭에서 초콜릿을 꺼냈다. 포장을 뜯어 서진에게 주었다. 서진은 한 조각 입에 넣었다. 단맛이 퍼졌다. 몸에 힘이 돌았다. 여자는 손전등을 켜둔 채 바닥에 앉았다. 저는 백다은이에요. 저 아래 마을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산에 약초 캐러 왔다가 당신을 발견했어요. 서진은 다은을 바라보았다. 다은은 미소 지었다. 말은 못하시지만 듣는 건 되시죠? 고개로 대답해 주세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안도했다. 다행이다. 그럼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서진은 눈을 내리깔았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은은 서진의 표정을 읽었다. 말하기 힘든 일이군요. 괜찮아요. 오늘 밤은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다은은 배낭에서 담요를 꺼냈다. 서진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를 꺼내 어깨에 걸쳤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다은은 손전등을 끄고 휴대폰 불빛을 켰다. 희미한 빛이 오두막을 비췄다. 내일 아침에 마을로 내려가요. 거기서 상황을 정리해봐요. 서진은 다은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자신을 돕는가?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하지만 다은은 당연하다는 듯 그곳에 있었다. 서진의 곁에.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숨결을 느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따뜻함에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침 햇살이 오두막으로 스며들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담요가 덮여 있었다. 옆을 보니 다은이 벽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불편한 자세였다. 목이 꺾여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서진은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조용히 지켜보았다. 얼마 뒤 다은이 눈을 떴다. 몸을 일으키며 목을 돌렸다. 얼굴을 찡그렸다. 뻐근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서진을 보았다. 깨셨어요? 밤새 괜찮으셨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일어나 배낭을 뒤졌다. 물통과 빵을 꺼냈다. 아침은 이걸로 때워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왔네요. 다은은 빵을 반으로 나눠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은 받았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퍽퍽했지만 배가 고팠다. 다은도 빵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다. 마을까지는 좀 멀어요. 휠체어로는 힘들 것 같은데. 다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산 깊숙한 곳이라 당연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일단 제가 마을에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할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서진은 눈이 커졌다. 다은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 다은은 서진의 눈빛을 읽었다. 금방 올게요. 약속해요. 다은은 배낭에서 물과 빵을 더 꺼내 서진 옆에 두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기다리고 있어요. 꼭 올게요. 다은은 오두막을 나섰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진은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누군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2시간쯤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렸다. 다은이었다. 그녀는 큰 배낭을 메고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왔어요. 약속 지켰죠? 다은은 배낭을 내려놓았다. 안에서 여러 물건을 꺼냈다. 생수병 여러 개, 빵, 통조림, 작은 휴대용 버너, 라면. 다은은 버너를 조립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켰다. 물이 끓기 시작했다. 라면을 넣었다. 냄새가 퍼졌다. 서진은 그 냄새를 맡았다. 라면 냄새. 얼마만인가. 3년 동안 죽과 밥만 먹었다. 맛도 없고 향도 없는 음식들. 하지만 라면은 달랐다. 냄새만으로 침이 고였다. 배에서 소리가 났다. 다은은 라면을 2그릇에 나눴다. 하나를 서진 앞에 놓았다. 젓가락을 건넸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다. 면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놓쳤다. 다시 시도했다. 또 놓쳤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다은은 조용히 일어나 서진 옆에 앉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은이 젓가락을 들었다. 면을 말아 서진의 입으로 가져갔다. 서진은 입을 벌렸다. 면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뜨거웠다. 맛있었다. 서진은 씹었다. 삼켰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렀다. 다은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면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서진은 먹으며 울었다.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라면이 다 떨어지자 다은이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서진은 마셨다. 따뜻했다.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다은은 냅킨으로 서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맛있었죠? 간단하지만 따뜻한 게 제일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자기 라면도 먹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함께 있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라면을 다 먹은 뒤 다은은 배낭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다. 서진에게 건넸다. 글씨는 쓰실 수 있어요? 서진은 공책을 받았다. 펜을 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쓸 수는 있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서진은 자기 이름을 적었다. 최서진. 다은이 공책을 보았다. 조용히 읽었다. 서진 씨. 다은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는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서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감사였다. 희망이었다. 다은은 서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회복해봐요. 제가 도울게요. 서진은 공책에 썼다. 감사합니다.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는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부터 다은은 매일 오두막에 왔다. 아침마다 물과 음식을 가져왔다.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다. 서진은 조금씩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다은은 매일 오두막에 왔다.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일을 마치고 다시 왔다. 서진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정확히는 다은이 이야기하고 서진은 공책에 글을 쓰며 대화했다. 어느 날 저녁 다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진 씨,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진은 다은을 바라보았다. 다은이 계속 말했다. 몸이 너무 약해지셨어요. 근육이 다 빠지고 이러다간 정말 못 일어나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은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저는 보건진료소에서 일해요. 산에서 넘어지고 다친 노인분들 많이 봤어요. 다들 포기하고 누워만 계시다가 정말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다은의 눈이 진지했다. 걷는 건 당장 어려워도 굳은 근육부터 풀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해요. 서진은 공책에 썼다. 저는 할 수 있을까요? 다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다음 날부터 다은은 본격적으로 서진을 도왔다. 아침 일찍 와서 서진의 다리를 주물렀다. 종아리, 허벅지, 발목. 천천히 조심스럽게. 처음엔 아팠다. 근육이 너무 오래 굳어 있었다. 서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다은은 멈췄다. 아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힘을 줄였다. 조금만 참아요. 조금씩 풀어야 해요. 다은은 다시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서진은 이를 악물었다. 땀이 흘렀다. 하지만 참았다. 30분 정도 지나자 다은이 멈췄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할게요. 서진은 공책에 썼다. 미안합니다.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하지 마요. 살아만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은의 눈이 촉촉했다. 서진은 그 눈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하지만 다은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돕고 있었다. 이틀째 다은은 스트레칭을 추가했다. 서진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관절이 뻐근했다. 하지만 다은은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서진은 참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다은은 반복했다. 10번, 20번, 그리고 멈췄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사흘째, 다은은 서진에게 제안했다. 오늘은 발목 운동을 해봐요. 스스로 움직여보는 거예요. 서진은 불안한 눈으로 다은을 보았다. 다은이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다은은 서진의 발을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발목을 위로 당겨보세요. 천천히. 서진은 집중했다. 발목에 힘을 주려 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감각이 없었다. 서진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다은이 말했다. 괜찮아요.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시도해봐요. 서진은 다시 시도했다. 발목에 신경을 집중했다. 힘을 주었다.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움직인 것 같았다. 다은의 눈이 반짝였다. 움직였어요. 조금 움직였어요. 서진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분명히 움직였어요. 다시 해봐요. 서진은 다시 힘을 주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였다. 발목이 위로 당겨졌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다은이 소리쳤다. 됐어요. 됐어요. 서진 씨, 당신 할 수 있어요. 서진은 공책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썼다. 느껴집니다, 조금. 다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됐네요. 됐어요. 시작이네요. 다은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도 다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나누며.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희망이 생겼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했다. 나는 나아질 수 있다.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그 생각이 서진을 따뜻하게 감쌌다. 한 달이 지났다. 서진의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발목 감각이 돌아왔고 무릎도 약하게나마 반응했다. 다은은 매일 빠짐없이 왔다. 재활 운동을 도왔고 식사를 챙겼으며 밤이 되면 함께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진은 공책에 글을 쓰며 다은과 대화했다. 두 사람 사이엔 신뢰가 쌓였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오두막 지붕을 두드렸다. 다은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려가기 힘들겠네요. 서진은 공책에 썼다. 위험하면 여기서 주무세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낭에서 담요를 꺼내 바닥에 깔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천둥이 쳤다. 번개가 번쩍였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다. 다은이 휴대폰 불빛을 켰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다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진 씨 궁금한 게 있어요. 서진은 다은을 바라보았다. 다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번에 공책에 쓰셨잖아요. 아버지가 있다고, 가족이 있다고. 서진의 손이 멈췄다. 다은이 물었다. 가족이 있는데 왜 여기 계세요? 왜 혼자 버려진 것처럼 이곳에?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공책을 들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은은 조용히 읽었다. 서진이 계속 썼다. 하반신 마비, 언어장애. 저는 새옷물산 장남이었습니다. 다은의 눈이 커졌다. 새옷물산. 대기업이었다. 서진이 계속 썼다. 아버지가 재혼했습니다. 새어머니 윤자, 이복 동생 도경. 도경이가 후계자가 되려면. 서진의 손이 떨렸다. 글씨가 흐트러졌다. 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다은은 숨을 죽였다. 서진이 마지막 문장을 썼다. 새벽에 남자 둘이 와서 절 데려갔습니다. 여기 버리고 갔습니다. 다은은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손이 떨렸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일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떻게 그럴 수가.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번개가 쳤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돌아서서 서진을 보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당장.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공책에 썼다. 증거가 없습니다. 제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진이 계속 썼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돌아가면 또. 서진은 글을 멈췄다. 다은이 물었다. 또 뭐요? 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진은 공책에 썼다.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은은 무릎을 꿇고 서진 앞에 앉았다. 서진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다은이 말을 이었다. 여기서 숨어 산다고 해결될까요? 평생 이렇게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은이 강하게 말했다. 맞서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서진은 공책에 썼다. 저는 약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다은은 서진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당신 한 달 전보다 나아졌잖아요. 발목 움직이고 무릎도 반응해요. 서진은 다은을 바라보았다. 다은의 눈이 타올랐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저도 도울게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돌아가요. 당당하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은이 물었다. 왜요? 왜 포기해요? 서진은 공책에 썼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회사도 세상도 저를 잊었을 겁니다. 다은은 공책을 빼앗았다. 찢어버렸다. 서진은 놀라 다은을 보았다. 다은이 소리쳤다.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있어요. 여기 제 앞에 살아있다고요. 빗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를 봐요. 저는 당신을 봐요.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다은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빗소리와 함께. 한참 후 다은이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분노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기한 세상에게. 하지만 그 분노는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내가 돌아가면 또 무너질까봐. 그 두려움이 서진을 짓눌렀다. 2달이 지났다. 서진은 놀랍게 변하고 있었다. 매일 다은과 함께한 재활운동 덕분이었다.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고 발바닥에 힘을 줄 수 있었다. 다은은 서진을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몇 초도 못 버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점점 길어졌다. 10초, 30초, 1분. 어느 날 다은이 제안했다. 오늘은 한 걸음 걸어봐요. 서진은 눈이 커졌다.
다은이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잡아줄게요. 다은은 서진을 일으켜 세웠다. 서진의 팔을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천천히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같이 가요. 하나, 둘, 셋. 서진은 발을 옮겼다. 비틀거렸다. 다은이 꽉 잡았다. 괜찮아요. 다시. 서진은 다른 발을 내밀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쓰러질 뻔했다. 다은이 받쳐줬다. 두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헐떡였다. 다은이 웃었다. 했어요. 세 걸음이나. 서진도 웃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얼굴이 환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다은은 마을 어르신을 돕기 위해 산 아래로 갔다. 오후 늦게 돌아오겠다고 했다. 서진은 오두막에서 혼자 기다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기울 무렵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으악! 도와주세요. 다은의 목소리였다. 서진은 휠체어를 몰아 문 쪽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비탈길 쪽에서 다은이 비명을 질렀다. 옆에 할머니가 함께 있었다. 다은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뎠다. 미끄러졌다. 할머니도 함께 넘어질 뻔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달렸다. 아니, 달린다기보다 비틀대며 앞으로 나아갔다. 다은은 미끄러지며 소리쳤다. 누가 도와주세요. 서진은 비탈길로 향했다. 발이 꼬였다.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다. 계속 나아갔다. 다은이 바위에 부딪히기 직전 서진이 도착했다. 다은의 팔을 잡았다. 힘껏 당겼다. 다은이 멈췄다. 할머니도 함께. 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은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진이 있었다. 땀을 흘리며 온몸을 떨며 그러나 분명히 서 있었다. 다은의 입이 벌어졌다. 서진 씨 지금 뛰었어요? 서진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서 있었다. 할머니가 일어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은은 일어나 서진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당신 달렸어요. 정말 달렸어요. 그 순간 서진의 목이 떨렸다. 무언가 목구멍에서 올라왔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가 나오려 했다. 작게, 정말 작게. 서진은 입을 열었다. 다은. 목소리였다. 쉬고 떨렸지만 분명한 목소리. 다은의 눈이 커졌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금 말했어요? 저를 불렀어요? 서진도 자신의 목을 만졌다. 목소리가 나왔다. 3년 만에. 감격이 밀려왔다. 눈물이 흘렀다. 다은이 서진을 껴안았다. 울먹였다. 말했어요. 당신 말했어요. 서진은 목에 힘을 주었다. 다시 한번 말하려 했다. 입술이 떨렸다. 소리가 나왔다. 고맙습니다. 다은은 서진을 안은 채 울었다. 할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석양빛이 세 사람을 비췄다. 서진은 다은의 어깨에 기댔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살고 싶어요.
다은이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이 계속 말했다. 돌아가고 싶어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지었다. 그래요. 돌아가요. 같이. 그날 밤 서진은 살아갈 이유를 확실히 잡았다. 다은이었다. 다은을 지켜야 했다. 그리고 자신도 살아야 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맞서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일주일 후 다은은 읍내에 장을 보러 갔다. 돌아올 때 신문 한 부를 들고 왔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서진에게 신문을 건넸다.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은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이었다. 큰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새온물산 후계 구도 정리 도경 상무 전면 배치. 장남 최서진 실종 상태 석 달째. 서진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새온물산 최명우 회장이 자녀 최도경 상무를 후계자로 공식화했다. 장남 최서진 씨는 지난 석 달 전 실종된 상태로 경찰은 수색 중이나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최도경 상무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새온물산의 안정적 승계가 예상된다. 서진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다은이 물었다. 실종이라고 했어요. 경찰이 찾고 있대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지만 말할 수 있었다. 거짓말이에요. 다은이 눈썹을 찌푸렸다. 거짓말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실종으로 만든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 사라진 걸로. 다은은 신문을 다시 봤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건 범죄예요. 서진이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요. 다은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도움을 청해야 해요. 서진이 물었다. 누가 도와줄까요? 다은은 휴대폰을 꺼냈다. 검색을 시작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서울에 변호사가 있어요. 대학 동기인데 연락해 볼게요. 다은은 전화를 걸었다. 한참 통화를 했다. 끊고 나서 말했다. 올 수 있대요. 이번 주말에. 서진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사흘 후 변호사 오재필이 오두막을 찾았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었다. 오두막 안을 둘러보더니 서진을 보았다. 최서진 씨 맞으십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냈다. 네, 맞습니다. 오재필은 의자를 당겨 앉았다. 노트북을 꺼냈다. 상황을 들었습니다. 심각하네요. 서진이 말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재필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재필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을 서진에게 보여줬다. 일단 차량 GPS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을 태운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가능합니다. 서진의 눈이 빛났다. 오재필이 계속 말했다. 산길에 CCTV가 있을 겁니다. 주유소나 마을 입구 같은 곳, 그것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은이 물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요? 오재필이 고개를 저었다. 더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게. 서진이 물었다. 뭔가요? 오재필이 말했다. 운전기사와 윤자 씨의 통화 기록, 문자 기록, 그런 게 있다면 결정타가 됩니다. 서진은 생각에 잠겼다.
오재필이 말을 이었다. 제가 사설탐정과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서진이 물었다. 얼마나요? 오재필이 대답했다. 한 달 정도. 그동안 당신은 여기서 회복에 집중하세요.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재필이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에 올 땐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오재필이 떠난 후 서진은 다은을 보았다. 이제 정말 돌아가는구나. 다은이 손을 잡았다. 두려워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해야죠. 다은이 미소 지었다. 같이 갈게요. 혼자 안 돼요. 서진은 다은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습니다, 다은 씨. 한 달이 흘렀다. 오재필이 다시 왔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다 확보했습니다. 서진과 다은의 눈이 빛났다. 오재필이 서류를 펼쳤다. 차량 GPS 기록. 그날 밤 당신 집에서 이곳까지 정확히 나옵니다. 산길 주유소 CCTV. 차량 번호와 시간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오재필이 한 장을 더 꺼냈다. 운전기사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윤자 씨와의 통화 내용.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읽기 시작했다. 장소는 확인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하겠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증거였다. 명백한 증거. 오재필이 말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대면하시겠습니까? 서진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직접 가겠습니다. 회사로 갈 거예요. 다은이 놀라 물었다. 왜요? 경찰에 맡기면 되잖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다. 제 목소리로 말하고 싶어요.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싶어요. 오재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후계자 선임식이 2주 후에 있습니다. 그때 가시죠. 서진은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맞서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선임식 당일, 서울 새온물산 본사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사진, 임원진, 언론사 기자들까지. 단상에는 최명우 회장, 윤자, 도경이 앉아 있었다. 도경은 새 정장을 입고 긴장한 얼굴이었다. 윤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후계자 선임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명우 회장이 일어섰다.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후계자로 차녀 최도경을 선임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도경이 일어서 고개를 숙였다. 윤자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명우가 계속 말했다. 도경이는 그간 회사 발전에. 그때였다.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천천히 한 걸음씩. 옆에는 여자가 함께 걸었다. 남자의 팔을 부축하며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구야? 얼굴이 낯익은데. 단상의 윤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경도 눈이 커졌다. 명우 회장은 마이크를 놓았다. 입이 벌어졌다. 서서진이? 남자가 계속 걸었다. 회의실 중앙 통로를 따라.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남자는 단상 앞까지 왔다. 멈췄다.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를 냈다. 떨렸지만 분명했다. 저는 최서진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윤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어떻게 해? 서진이 윤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명호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서진에게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서진은 받지 않았다. 명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서진아, 어디 있었던 거냐? 서진이 대답했다. 산속 오두막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다. 윤자가 끼어들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실종됐다고. 서진이 윤자를 똑바로 보았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오재필 변호사가 회의실로 들어왔다.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최서진 씨의 변호인 오재필입니다. 지금부터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오재필이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지도가 떴다. 빨간 선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서진 씨를 태운 차량의 GPS 기록입니다. 새벽 4시 서진 씨 집을 출발해 강원도 산속까지 이동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CCTV 영상이었다. 산길 주유소 CCTV입니다. 차량 번호가 확인됩니다. 새온물산 소유 차량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윤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재필이 계속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 화면에 통화 녹취록이 떴다. 오재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음성이 흘러나왔다. 장소는 확인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처리하겠습니다. 돈은 약속대로. 회의실이 폭발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윤자에게로. 윤자는 뒷걸음질 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오재필이 말했다. 통화 상대는 운전기사 김모 씨.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윤자 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명호 회장이 무너졌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내가 뭘 한 거야. 서진이 아버지를 보았다. 목소리를 냈다. 아버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진은 아버지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단상을 향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올라갔다. 다은이 옆에서 부축했다. 계단을 올랐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서진이 단상 위에 섰다. 윤자와 도경을 마주 보았다. 윤자는 떨고 있었다. 도경은 고개를 숙였다. 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목소리를 냈다. 저는 최서진입니다. 새온물산의 장남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작게, 그리고 점점 커졌다. 서진이 계속 말했다. 저는 3년 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걷지 못하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이 됐습니다. 버려졌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서진이 다은을 보았다. 다은이 미소 지었다. 서진이 다시 마이크를 향했다. 저는 이제 배우겠습니다. 회사를, 사람을, 세상을.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박수가 터졌다.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다은도 울었다. 오재필이 미소 지었다. 윤자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였다. 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나갔다. 도경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서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오빠. 서진은 도경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리고 말했다.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도경이 고개를 들었다. 서진이 계속 말했다. 같이 일해요. 가족으로. 도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개를 끄덕였다. 명호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서진 앞에 섰다.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서진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서진이 말했다. 일어나세요, 아버지. 명호가 고개를 들었다. 서진이 계속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겠습니다. 명호가 일어섰다.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받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사람들을 향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서진은 회사에 복귀했다. 걷는 건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지만 말은 점점 또렷해졌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사람들은 서진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짐이 아니라 사람으로. 저녁이 되면 서진은 재활치료를 받았다. 다은이 늘 함께했다. 서울로 올라와 보건진료소 일을 접고 서진 곁에 있었다. 명호 회장이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저는 그냥 서진 씨 곁에 있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재활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서진이 다은을 보았다. 다은 씨. 네. 서진이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다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서진이 물었다. 왜요? 다은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요. 서진의 가슴이 뛰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저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서진이 다은의 손을 잡았다. 같이 살아요. 그 산에서. 다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서진이 설명했다. 회사 일은 주 3일만 하려고요. 나머지는 그곳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프로포즈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결혼해 주세요. 다은이 울며 웃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껴안았다. 차 안에서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2달 후 강원도 산속 그 오두막 근처 작은 마당이 꾸며졌다. 의자가 놓였고 꽃이 장식됐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마을 어르신 몇 분, 오재필 변호사, 명호 회장, 도경, 그리고 회사 임원 몇 명. 서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지팡이를 짚었지만 자세는 꼿꼿했다. 다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화려하지 않았다. 소박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다은이 서진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주례가 없었다. 서로에게 말하기로 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은 씨,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낭떠러지에서 손전등을 비춰줬습니다.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다리를 주물러줬습니다.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평생. 다은도 울었다. 말을 이었다. 서진 씨,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달렸어요. 다은이 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모습이 저를 살게 했어요. 이제 같이 살아요. 여기서 우리 집에서. 두 사람은 키스했다. 박수가 터졌다. 어르신들이 눈물을 훔쳤다. 명호 회장도 울고 있었다. 도경이 꽃을 던졌다.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음식을 나눴다. 마당에 상이 차려졌다. 산골 음식들, 나물, 전, 막걸리. 소박했지만 풍성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진과 다은은 손을 잡고 걸었다. 그 낭떠러지 길로. 예전에 서진이 죽으려 했던 그곳. 이제는 달랐다. 울타리가 쳐졌고 벤치가 놓였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계곡을 내려다보았다. 다은이 말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저를 잡아줬죠. 다은이 서진의 어깨에 기댔다. 이제 같이 잡아요. 서로를. 서진이 다은을 껴안았다.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새들이 울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게 해줘서. 다은이 대답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살 이유를 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산속은 고요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깨끗하게 수리됐다.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나왔다. 벽난로도 생겼다. 작지만 아늑한 집. 서진과 다은의 집. 다은이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지켜봤다. 불꽃이 타올랐다. 따뜻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다은이 서진 옆에 앉았다. 서진의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로. 다은이 미소 지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불꽃을 바라보았다. 나무가 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다. 은하수가 보였다. 서진이 창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갑지만 상쾌했다. 서진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끝이라고 믿었어요. 그 낭떠러지에서. 다은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시작이었죠. 서진이 다은을 보았다. 미소 지었다. 내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다. 길게, 깊게. 벽난로 불꽃이 두 사람을 비췄다.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하나로 겹쳐진 그림자. 밤이 깊어갔다. 서진과 다은은 침대에 누웠다. 손을 잡은 채 다은이 먼저 잠들었다. 고른 숨소리.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얼룩을 세지 않았다. 희망을 세웠다.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 평생.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 삶을 다시 주셔서. 그리고 눈을 감았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은의 손을 잡은 채 서진은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꿈을,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꿈을. 마지막 별빛이 오두막을 비췄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산은 잠들었다. 하지만 오두막 안은 따뜻했다. 사랑이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삶이 있었다. 끝이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누군가는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인생은 그 빛을 잡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된다. 최서진은 죽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났다. 백다은과 함께 그들의 사랑은 낭떠러지에서 피어났다. 그리고 평생 피어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